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꾸까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한 지는 어느덧 9년 가까이 했고요. 엄청 오래 했죠. 그죠? 이름은 박춘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한국 화해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거를 해나가는 회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으로 꼭 정기 구독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지금은 구독 경제라고 하죠. 작년과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2011년도에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구독 서비스를 제가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원래 2009년에 화장품 정기 구독이 시작이 됐었고, 그 회사를 한국에, 제가 원래 독일에서 다녔거든요. 독일에 IT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화장품 정기 구독을 해봐라 였고,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슈였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꽃을 구독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만들었던 게 꾸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온라인 쪽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저희가 꽃을 오프라인에 사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소비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굳이 꽃도 오프라인에서만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가 처음에 사업 시작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했죠. 왜 꽃을 굳이 온라인에서 파냐. 근데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올지 몰랐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꽃도 온라인에서 사는 시대가 올 거다. 쿠팡이 그 당시에 되게 조그만 회사였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이커머스를 그 화해업 쪽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죠. 당연히 여기 스타트업 강의이다 보니까 시리즈 A 이런 개념 아시나요? 시드머니가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엔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가볍게 사업할 수 있게 돈을 넣어줘요. 시드머니 정도로. 그 다음에 프리 A를 받죠. 그러니까 시리즈 A, B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B단계까지 받아서 지금은 누적한 160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 자체는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는 저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대부분이 제가 꽃사업 한다고 했을 때 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했어요. 엄마 아빠도 하셨거든요. 하지 마라, 이거는. 내 꽃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얘기하세요. 여전히 꽃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30살이 될 때에 그 글로시박스라고 하는 화장품 정기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좀 생소하잖아요. 그 비즈니스가 뭐냐면, 혹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화장품 신제품이 나오면 써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샘플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5개 정도의 브랜드와 상품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화장품 정기 구독 누가 할 것 같냐라고 하지만 안 할 것 같지만 3개월 만에 구독자를 10,0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독 받는데 한 2만 원 됐거든요. 그럼 매월 2억 원씩 갑자기 2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럴 거면 내가 독일 해준 거 없거든요, 솔직히. 걔네가 3천만 원 줬나 처음에? 이게 다고 저희가 막 해가지고 잘 되니까, 아, 사업이 되게 쉬운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욕심도 나고. 근데 이게 1년 지날수록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구독자들도 이탈하기 시작하고, 이 처음에는 화장품 정기 구독이 되게 신선했지만 점점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좀 없어지니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뽑았던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 회사가 아닌데 제 돈을 막 부으면서 3년 동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저도 어이가 없지만, 근데 저도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통장의 잔고가 한 1,000만 원 언더까지 떨어졌어요. 2014년 1월, 2월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제 빚을 진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 회사가 아닌 거를 위해서 빚을 져가면서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독일에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였고, 그래도 충분히 열심히 했었긴 했었죠. 근데
그때 고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빨리 제가 다른 대기업이나 뭐 컨설팅이나 이런 데를 가서 잡을 잡아야겠다. 그게 아니면 3년 동안 너무 갉아먹었던 제 자신이 반대로는 되게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 번 더 해볼까 말까가 되게 고민이었을 때가 2014년도였어요. 근데 그냥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너무 그냥 내가 배운 거가 많은데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이런 기회는 평생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은 제가 엄청난 계기가 있어가지고 꽃사업을 하고 꽃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단순했어요. 제가 딱 기억나요. 2월 말에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 가서 수영장에 놀다가 그냥 내 한국 가면 꽃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어요. 그게 2월 28일에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친구를 불러요. 술 먹자고.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나 내일부터 꽃사업 한다. 그리고 4월에 무조건 런칭한다로 그냥 정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저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매일매일 흔들려요. 이게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 이걸 할 건데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다 말렸어요. 부모님도 말리고. 근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꽃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장품이 엄청 막 뜨기 전이었는데 뜰 것 같았던 느낌이 엄청 기운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막. 한국 K뷰티가 막 그랬는데 굳이 화장품을 안 하고 꽃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화훼 농가가 저희 코로나 초반 때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무슨 국내 농가 살리기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꽃을 사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졸업식이나 이럴 때 빼고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사는 행위를 사람 다시 꽃을 사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너가 사업하는 걸 말리지 않겠다. 근데 굳이 꽃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라고 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걱정했던 거가 갑자기 제 꽃을 한다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나 내일부터 꽃 팔 거야.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야 미쳤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지인들도 제가 공대에 나왔으니까 더 신기하기도 했었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사봤냐고. 근데 저도 솔직히 안 사봤거든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 그 고속터미널 꽃시장 가신 적이 있으신 분들 있나요? 보통 새벽 시장이에요. 밤 12시에 열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알아보겠다고 갔을 때가 오후 2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애인 거예요. 오후 2시에가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닫혀 있지? 했더니 아예 몰랐을 때였고, 그리고 플로리스트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그죠?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갑자기 사업한다는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업을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제 현실적인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쌍둥이인데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 형은 데칼코마니로 다른 삶을 살잖아요. 같은 교육을 받고. 근데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어이가 없었나 불쌍해 보이고, 왜냐면 계속 몇 년 동안 돈을 잃어가는 모습을 봤었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아는데, 근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꽃집을 하나를 열어도 보증금이랑 꽃 냉장고가 보통 그게 한 700만 원 되거든요. 냉장고 하나도 못 사는 돈인 거니까. 그리고 500만 원으로 직원도 못 쓸 거고,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들 뭐였냐면 그냥 너가 지금 너무 막 정신적으로 피폐하니까 약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만 딴 회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한 3천이라도 벌어가지고 다시 해보는 게 어떠냐가 되게 혹하는 말이긴 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게 되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도 화훼 사면 좋겠다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꽃을 전혀 몰랐고, 세 번째는 돈이 없어요.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버텨보거나 이렇게라도 하지. 근데 요것 자체를 가지고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이 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달, 3달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9년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저게 요즘에 사실 저게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옛날에. 근데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꽃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도 아니고 뭐 직원이 인턴 한 명 있었지만 저 페이지에 맨날 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4월이나 5월 정도에 런칭을 할 거고 꽃을 일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을 만들 거고 이게 한국 화훼 업계에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매일매일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스팅을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런칭을 3월 2일 날 준비해서 4월 20일 정도에 런칭을 했어요. 되게 빨리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했을 때 4월 20일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었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꽃이 이쁘다 이게 아니라 얘네가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 인디밴드 느낌이었어요. 엄청 막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꽃가의 기반은 저분들이 계속 꽉 잡고 계세요. 얘네들은 달라. 얘네가 뭔가 새로운 걸 해낼 거야.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은 꽤 많죠. 회원가입이 한 60만 명이 넘게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해나갔고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전 편했었어요. 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꽃을 사려면 뭘 해야 될까를 봤었는데 반대로 안 사는 이유는 위 4가지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 이커머스를 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꽃집이 약간 약국 같았거든요. 왜냐면 약이 감기 걸리시는 분들 오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기념일이 있는 분들이 오늘 와요. 꽃을 사러.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화장품이 그렇지 않아요. 화장품 회사가 마케팅을 오늘 진짜 여드름이 나서 치료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사람한테만 아니면 무슨 약속 있어가지고 립을 발라야 되는 사람한테 팔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기능이 있는데 꽃집들은 마케팅이랑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었고 두 번째는 꽃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당시에도 5만 원, 10만 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념일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라도 5만 원, 10만 원이면 못 즐기죠. 기념일에 한번 사는 거는 엄마 드리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신기했던 거는 꽃집이라는 형태가 동네만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담에 되게 유명한 꽃집이 아무리 유명해도 대구에서 절대 살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신촌에서 청담까지 갈 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죠. 근데 이게 화장품 이커머스가 변해가는 모습을 봤던 저한테는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만약에 전국을 커버하는 플라워 브랜드가 나오면 다 뭔가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꽃이 되게 예뻐요. 그죠? 왜냐면 전 그 화장품 했을 때 어려웠던 거는 화장품을 좋다라고 만드는 엣지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요. 그 원료도 사실은 그 콜마나 이런 데 다 비슷하게 가져오는 것도 있고 디자인도 엄청 다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브랜딩이 엄청 들어가죠. 근데 꽃은 아마 원시인들도 이쁘다고 했을 거고 조선시대에도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다 했을 거예요. 너무 이쁜 애를 사람들은 왜 못 팔지?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가 그냥 꽃을 정기 구독해봐라 였어요. 꽃을 사세요가 아니었어요. 사세요라고 하면 저 오늘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붙였었던 거고요. 원래 화장품은 한 달에 한 번 나갔어요. 근데 꽃은 2주 정도가 그 생명이 가니까 2주마다 해서 정기 구독자를 모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럼 구독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3월에 시작해서 4월 20일경에 런칭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구독자를 300명 모은다고 했었는데 300명 모으는데 1분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티켓팅처럼.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전에 요 페이스북에 있는 분들이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얘네가 뭘 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거를 경험해 보는 게 뭔가 꽃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걸 동참하는 것 같아 라고 했었던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구독을 당시에 되게 빠르게 갔었고 2차 모임에서도 한 500명 정도가 거의 한 5분 10분 만에 다 마감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제가 꽃을 판매한다라고 했으면 안 사셨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를 이해하셨던 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값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해보다가 안 되면 저는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구독했는데 안 돼. 그럼 취업해야 되고
꽃값을 막 노력해봤더니 5만 원에서 안 떨어져. 그래서 취업해야 돼요. 저의 목표는 배송비 포함해서 19,900원에 꽃을 만들 수 있으면 하겠다였어요. 이 업을. 구독자가 처음에 300명을 정했던 이유는 300개를 만들면 원가가 거의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보니까 저 원가가 한 6,000원, 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해보자. 여서 그냥 19,900원에 정기 구독을 시작했었던 거고, 저게 사람들한테 줬던 메시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저건 선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즐겨보는 느낌의 가격이구나 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제일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저의 꿈은 꽃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공대 학교 잘 나왔고, 근데 갑자기 꽃집 한다 그러면 갑자기 엄마 아빠 되게 이상하게 보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꽃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보면 그거는 지역적인 한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꽃집을 안 만들고 그때 작업장을 구했죠. 후카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전히 한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훼 브랜드가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반이 됐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막 기자분들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긴 하시는데, 저는 되게 그냥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꽃이라고 하는 업에 대한 자신감이 저도 없었고, 저는 꽃을 모르고 오프라인에서의 꽃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6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꽃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꽃을 일상에서 받아보지 않으면 제가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낮춰가지고 구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였었고, 반대로는 업계에서는 저희가 되게 엄청 시끄럽게 대비했어요. 왜냐면 꽃집에서 볼 때는 2만 원에 꽃을 만드니까 쟤는 뭐야, 제가 이 업계를 망치러 왔나? 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포커스가 일상에서 즐기는 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고, 저 5번째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돈을 없는데 사업하려면 한 방법은, 제가 아까 전에 인턴 급여 100 얼마 주고 월세 내고 홈페이지 만들면 0이잖아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4월 20일 정도에 구독자를 300명을 모으니까 그분이 돈을 내주셔서 6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구독 발송 날이 4월 20 며칠이야. 그럼 그 돈 가져가가지고 꽃을 사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독 모집하시면 돈을 내요. 또 꽃을 사가서 또 그냥 보내요. 이러니까 큰 돈이 없어도 구독 커머스의 장점이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했었던 거라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정기 구독 서비스가 된 거였죠. 지금은 정기 구독이라는 것보다는 좀 확장을 해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단순하게 시드 머니를 받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쨌든 시리즈 B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화훼 업계에서의 뭔가 변화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해가고 있죠. 근데 저는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화훼 산업, 꽃집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빵은 커졌어요. 빵집이 저 어릴 때만 해도 파리바게 되게 조그만 있었고 다 동네 빵집 많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고, 네, 꽃은 여전히 산업으로서 사람을 보지 않는데 미국에는 상장사도 있고요. 일본에는 몇천억대 회사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화훼 업계에서도 기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회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좀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많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없었던 것들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꽃시장이라는 메뉴도 작년에 만들었는데 고속터미널에서 꽃이 사는 게 제일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도매시장이니까. 근데 굳이 거기를 가야만 꽃을 사는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꽃시장을 구현을 해놨고요. 거기에는 한 50종류에서 100종류 정도의 꽃이 있거든요. 거기서 꽃을 구매하시면 고터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튤립 같은 경우나 작약도 아마 5월에 되게 좋은 애인데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사시고 계시고 그거를 또 되게 많이 집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편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꽃을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고급 취미였으면
저도 업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한국 분들이 꽃과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만약 꽃이 여기서 들여도 어떻게 집에 꽂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물을 안 갈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꽃 이름을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 이태원 지점이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꽃을 살 때 저 꽃을 보고 이름을 다 얘기해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냥 적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꽃에 대한 거리가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가격을 저 29,800원 했잖아요. 저 가격에도 많이 팔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강남역에도 매장 하나 만들었거든요. 강남역점에서도 34,900원, 관광은 아닌데 900원에 되게 저렴하게 꽃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꽃을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죠. 화훼 업계에서 오프라인 유통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라고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요.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우선 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